네, 오늘 새벽에 뉴캐슬전 토트넘과 뉴캐슬 경기에서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 관중들은 없습니다만 무리뉴도 개인적인 기록이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에서 좋지 않았고 그만큼 어려운 경기였죠. 재개 이후에 뉴캐슬이 아주 나쁜 흐름을 이어가는 팀이 아니었고 막시맹이라거나 몇몇 선수들이 또 우리 눈에 들어온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선제골에 힘입어서 토트넘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그에서 이제 공격 포인트가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공식전까지 포함해서는 30개의 공격 포인트, 어마어마합니다. 종전의 리그에서 최고 기록이 20개였죠. 그런데 이제 21개가 됐으니까 손흥민은 이거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이어갈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기세로 커리어를 이어간다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흥민의 어떤 평가는 점점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요 얘기를, 이건 사실 후토크에서 다뤘던 거잖아요. 요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들 아시는 그 부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경기에 득점한 부분도 멋졌지만 득점한 이후에 손흥민이 특이한 세리머니를 했죠.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손가락 입을 맞추고 하늘을 가리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르지오 우리에와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는 잘 몰라요. 나 외국에 안 가봤어. 그 히든 투어 때문에 두바이 간 게 성인 되고 난 다음에 다인데 해외 사람들은 이거 세리머니 보면 이거 많이 하잖아. 되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하여튼 이 세리머니가 영광을 하늘에게 바친다. 어떤 본인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늘에게 바친다라는 거는 신에게 바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 본인이 믿는 어떤 종교, 신앙 혹은 세상을 떠난 본인의 지인, 가족, 레전드에 대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다 아실 뉴스에도 나왔던 득점의 영광을 오리에의 동생에게 보낸다는 의미로 세리머니를 했고 그리고 세르지오 오리에와 포옹을 했는데 오리에 포옹하는 과정에서 오리에의 표정이 좀 나오는 그 우리 스틸샷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알고 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오리에가 감정적으로 어려웠겠구나. 그리고 손흥민이 포옹해주는 장면에서 위로를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 남부 지역에 이제 세르지오 오리에 가족들이 다 프랑스에 산다고 하죠. 세르지오 오리의 동생 크리스토퍼 오리에가 프랑스 남부의 툴루즈에도 왜 축구 클럽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쪽에 그렇게 또 치안이 별로 안 좋다면서요. 그래서 이 새벽 5시경에 총격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을 했습니다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해의 용의자는 곧바로 자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사에 따르면 치정 문제가 엮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세르지오 오리의 동생이 안타까운 사고로, 그것도 총격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이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충격적이잖아요. 우리가 오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좀 잘 좀 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를 다 차치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어쨌든 이 힘든 일을 겪은 오리에 대해서 토트넘 구단도 휴가를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특히나 무리뉴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무리뉴는 오리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다. 사람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오리에는 이 경기를 뛰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이제 본인 얘기를 했어요. 사람한테 공감해 줄 때 본인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좋다고 하죠. 본인의 누나, 조세 무리뉴의 누나도 37살이 아주 젊은 나이에 일찍 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이제 무리뉴가 경기장에 가야 되는,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 임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본인은 경기장을 가기로 선택을 했었다. 그것이 내 누나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리에와 그 가족에게 애도를 전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그 다음에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조용히 안아주고 이렇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는 아마 이 정도까지 어려운 상황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큰 일까지 아니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작은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그럴 때 좀 실패했어. 그리고 실현을 했다거나 물론 여러분 실현한 적 있으신가요? 어쨌든 이런 부분
네,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때 막 뭐 여러 얘기를 하는 것도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조용히 와서 이렇게 안아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잖아요. 아마 손흥민의 그 세리머니 그리고 이후에 선수들도 같이 이렇게 에도와 오리에를 위로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 모습에 오리에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린 거는 손흥민의 어떤 그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손흥민이 퇴장을 이번 시즌에 2번이나 당했었죠. 안드레 고메즈 태클 그리고 또 리디거에 관련된 그 문제 때문에 또 퇴장을 당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대한민국 팬들도 많은 비판을 했죠. 그리고 그 부분은 저는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 고메즈 태클은 정말 사고였지만 뒤에 첼시전에 있었던 거는 그거는 정말 다시 나와서는 안 될 일이었었으니까. 근데 피치 위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다음에 그라운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는 되도록이면 따로 떼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상한 사람 뭐 조이 바튼 이런 캐릭터 말고는.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어쨌든 참 사려 깊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축구 클럽도 팀 생활도 결국에는 작은 사회 생활이잖아요. 이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은 그야말로 축구계의 최고의 스타들인데 그들 사이에서 이런 전우애, 동료애를 드러낸다는 거는 동료들에게 신뢰를 줬다? 그리고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얼마나 손흥민이 이 팀 내에서 또 큰 신망을 쌓고 있는지, 두터운 어떤 신뢰를 쌓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도 동료들과 좋은 축구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토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다 아실 거예요. 북런던 더비 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라멜라랑 교체가 됐었죠. 그 교체가 되는 와중에 AFTV라고 있습니다. 여기 병신 같은 새끼들이에요. 여기 진짜. 이거 아스날 팬들은 다 아실 거고 아마 요번에 조금 기사가 되면서 보신 분들도 아실 텐데 얘네 개병신이거든요. 하도 무슨 구단 막 무분별하게 욕하고 정당하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선수 욕, 구단 욕 막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얘네 무슨 아스날 팬TV라는 거를 이렇게 달고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다가 구단이 니네 라이센스 있어? 그러면서 그냥 잘라버렸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모여가지고 축구 이 경기를 보고 있다가 손흥민이 나갈 때 그 얘기를 했어. 이 뭐 DVD's going off 그러면서 DVD 나간다. 근데 그 DVD가 이미 미러월 그 서포터한테 손흥민이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건 잘 모르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전에 그 아시아인들이 영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불법 복제된 DVD를 파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인즉슨 바꿔 얘기했을 때 인종차별한 거예요. 야, 이거 DVD 팔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한 거야. 백인도 있었고, 막, 뭐, 황인은 있었나? 하여튼 흑인도 있었고, 이렇게 막 모여서 경기를 보는데, 시작 전에 그 블랙 매터스 레이 그걸 했단 말이야. 무릎 꿇고서. 그거 인종차별 반대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없어져야죠. 모든 인종차별은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래놓고서 DVD's going off라고 그래? 처음에는 되게 뻔뻔하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다가 스폰서십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스날 구단도 맹렬하게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다고 그제서야 사과를 하더라고. 들이죠. 어쨌거나 손흥민 이런 것도 당하고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최고의 진짜 또 대한민국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선수입니다만 최근에 저도 출연한 바가 있었고 또 좋은 활동을 많이 하시는 슈퍼러브와 해버즈 박지성 선수가 인종차별과 관련된 뭐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박지성 선수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뛰고 있는 손흥민도 그렇고 앞으로 나아갈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입성할 우리 선수들 그리고 그 전에 뛰었던 많은 선수들 그리고 한국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선수들이 이런 일을 아마 당했을 거란 거죠. 이게 보니까 너무 짜증나더라고. 이게 진짜 다른 멀쩡한 아스날 팬들에겐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하는 거야? 여튼 이런 일도 좀 당하고 그랬었는데 뭐 이거랑은 좀 별개의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축구뿐만이 아니라 팀의 동료, 아픔을 겪고 있는 동료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손흥민은 그야말로 정말 더 팀의 에이스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무리뉴도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보거든요. 현재 팬들도 그런 걸 보면서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따뜻한 선수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무리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했을 거고 이거 무리뉴가 거친 언사 그 다음에 막 이런 게 있지만 이 사람 자체가 성격이 그런 거지 무슨 솔직히 말해서 뭐 아스날 팬들은 무리뉴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근데
뭐 마테라찌랑 하는 거 이런 걸로 봤을 때 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이 본인이 정을 준 사람한테는 또 막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던 선수한테는 되게 매정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밀어봤을 때 손흥민의 어떤 그런 모습도 봤을 거고 구단 다른 직원들도 봤을 때 얼마나 좀 우리 애가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은 저도 좀 뭉클해지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그 예전에는 손흥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죠. 사실 뭐 퇴장당했을 때도 왜 저렇게 할까라는 걱정도 팬들이 많이 했고 혹시 득점이나 공격 포인트를 못 올리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못 뛸 때나 아니면 교체될 때는 왜 저렇게 쭉 기회를 받지 못하지? 아니면 또 최근에는 너무 많이 뛰니까 지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쓰이지 않을 때는 저러다가 공격적인 능력과 폼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게 다 손흥민 선수를 아껴서 그런 건데 어제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손흥민은 이제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선수구나. 아니 그걸 나아가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따뜻한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 다시 한번 좀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토트넘 얘기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무리뉴 얘기입니다.